애들 아토피 한방 치료에 관련해서 맑은 누리 대의원에 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맑은 누리 대의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맑은 누리 한의원 원장 강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춥죠? 내가 원래 청중들이 200명 안 차면 강의 안 하는데 우리 스님 때문에 소소히 일어나가지고 과외 공부하듯이. 자, 제 양력은 요거는 이제 PR이고 제 양력은 여러분들 다 사구에 사시죠? 난 대신동 토백입니다 원래. 서구 대신동. 그래서 국민학교는 화랑군주 국민학교 옛날에 지금 초등학교 가지고 5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고등대가 하기 싫어가고 고등대 왜 하기 싫은지 모르죠. 여름 방학 때도 목 있고 하니까 더위 많이 들어가서 땀띠 나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안 할라니까 선생님 니는 전학 안 가면 해야 된다. 엄마하고 생각부려 전학 5학년 2학기 때 동시국민학교 전학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동창회는 한국민학교 동창회 나갑니다. 그래서 하랑 그 다음에 제비뽑기 잘못해가지고 영도 남중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뺑뺑이 돌리는데 그때 뭐 경고 동아고등학교 다 있었는데 대동고등학교 또 뺑뺑이 돌려갖고 나오고 대학은 경희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은 내가 40이 넘어서 갔습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 딴다고 한 5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영어 시험 통과해야지 논문 써야지 코피 많이 흘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랬지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기 성취가 거죠. 남는 거는 돈 많이 썼습니다. 비행기값만 해도 대한항공이 많이 버텨주세요. 대한항공은 저럴 줄 몰랐지.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 빠진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생을 살면서 위안을 받았던 거는 내가 굉장히 힘든 고비 때 시인들과 모여서 시를 써봤다.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해봤다는 거. 내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운동을 하시든 등산을 하시든 뭔가 내가 힘들 때 내지는 힘들지 않을 때라도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배드민턴을 치면은 땀 쫙 흘리면 쫙 풀리죠. 그러듯이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평상시에 뭐 피리를 불든지 악기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성가대를 하든지 해서 그때 이렇게 풀어주고 위안을 받으면은 인생의 파고를 좀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주제를 아토피로 해가지고 아토피를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요. 아토피는 이거 안 넣어. 이 사진이 연습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뭔지 압니까? 이거 보면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터 다 달아놨죠. 우리가 이 약성가는 학교 다닐 때 딸딸딸 외우거든요. 약성가가 뭐냐면은 요 약에 대한 성질을 압축해가지고 식기로 만들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잠시 보면은 인삼미감 대보원지 지갈생진 도영양이라고 요걸 또 한기고요. 인삼이 느껴 오시는 분, 인삼이 달아요, 써요?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쓴맛 단맛 다 나던데. 쓴맛 단맛 인생하고 똑같네. 네네. 인삼은 답니다. 요 수삼을 사가지고 좋은 수삼을 사가지고 씹어 먹으면 달달합니다. 근데 왜 쓰냐? 이게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썰어가지고 건조를 하게 되면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진액이 다 빠져버리니까 인삼이 쓴맛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효과가 수삼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산물 구할 수 있으면 수삼이 제일 좋아요. 수삼 그 바로 뿌리 뺀거 있죠. 그걸 썰어가지고 원래는 햇빛에 말라야 됩니다. 햇빛에 말리면 달아요. 진액이 안 빠지니까. 건조대에 말리면은 밑에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진액이. 그래서 써요. 그래서 그게 건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삼을 찌고 막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홍삼이죠. 우리 한의원에서는 그 홍삼을 만들어가고 다시 발효균을 넣어 다시 한 번 더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홍삼도 한 37% 정도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는 먹으면은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나와버려요. 그 시럽으로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발효균을 넣어서 다시 발효를 한 번 더 시키니까 10명 모두 다 변으로 인삼 성분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훨씬 더 흡수가 좋습니다. 이 수삼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왜 하느냐면 이 수삼은 한 채로 팔아요. 채가 750g입니다. 그러면 억수로 좋은 인삼은 2개만 딱 하면 750g 돼요. 그거는 상당히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특급 부위라 하면은 보통 3뿌리, 4뿌리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3뿌리, 4뿌리 750g 나가는 거예요. 요런 걸 지금 우리는 그 아파트 하나를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 한 보자. 내가 400채 정도 사서 한 300g, 300kg 이상을 냉동실에 올려놨거든요. 썰어가지고. 발 뜯고 썰고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이거. 노가다. 내가 다 했어요. 그 우리가 인삼철이 되면은 요걸 쌀 때 사가지고. 근데 이게 서너 뿌리 되는 걸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한 채 750g에 한 10몇만 원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송이버섯 아닙니까? 송이버섯 굉장히 비싼데 송이버섯에 조금 흠이 있다든지 상품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 효과, 맛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수삼도 살적에 조금 흠달이 있는 걸 대량으로 이렇게 뭐 300째, 400째 이렇게 사면은 좀 싸게 줘요.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쓰죠. 요거 해설을 해보면 인삼은 달달한데 대부분 원기를 크게 보면 생진지갈, 지갈생진, 갈증을 먹게 되고 진액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영양을 조절해주고 우리가 바깥에서 막아준 기운을 길러준다. 그래서 위기라는 면역기를 길러준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있다. 대보원기 하는 것도 결국은 인삼을 먹으면은 위장이나 소화기 기관을 발달하게 만들어서 이 소화기가 잘 영양을 흡수하니까 폐기능이 좋아지면서 원기를 도와주는 게 인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삼을 먹으면 대단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삼은 100명이 먹으면 거의 다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혈압이 높다든지 오랫동안 어떤 지병이 있어서 양약을 오래 먹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해서 열이 좀 뜬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한 약이 인삼입니다. 우리는 판에 인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처방마다 인삼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많이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이럴 때 인삼만 이렇게 먹어도 효과가 이와 이러는 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의학에 대해서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국민학생이라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의학에서 질병은 우리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진찰을 할 때 이거 위주로 합니다. 기거, 음식, 칠정, 보관서 요거 4가지 범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에 잘 듣는 한약이 있어요. 뭐 아토피에 잘 듣는 한약이 있어요. 그런 질병명은 약의사들이 만들어간대요. 그 병이고 우리는 그 병명에 의해서 처방이 탁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의학은 같은 아토피를 하더라도 서인 아토피다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아 아토피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기거, 음식, 실증, 보관석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기거가 뭡니까? 생활 습관입니다. 잠을
적기장 줄이는 사람들은 늘 피곤합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질병이 잘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색 잡기. 주색 잡기 뭐 술, 여자. 거기에 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또한 몸이 많이 처집니다. 질병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기근하고 예를 들면 음식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천천히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천천히 먹고 있습니까? 급하게 먹는 사람들 있죠. 또 폭식을 해요. 살 뺀다 해가지고 아침, 점심 쫙쫙 굶고 저녁을 폭식하면 살 더 찝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을 먹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칠정 이 칠정으로 병이 나면 큰 병이 옵니다.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이런 부치병이 올 수 있어요. 이 칠정이 뭐냐? 마음이 노는 모양이에요. 우리 감정이라고. 그걸 한의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목화토골수인데 여러분들 오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겠는데 그까지 들어가면 깊어지니까 일단 5가지 나눕니다. 노, 이, 사비로 해갖고 화를 내면은 노즉기 역. 화를 내면 기가 역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요. 그럼 우리 장구 중에서 오장육부 이런 오장은 뭡니까? 간신, 위폐신, 간은 간장, 심은 심장, 비는 소화기, 폐, 폐장, 그죠? 우리 급파, 그 다음에 신, 콩팥. 요 5가지 장부 중에서 화를 내면 간이 잘 살아납니다. 딴 데도 물론 화가 미치겠지만은 간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있으면은 술 많이 먹고 이러면 술은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술 먹는다고 간 되고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간이 옵니다. 간장질환이 옵니다. 스트레스, 짜증나죠. 거기 풀 때는 없고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간질환이 오고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남자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집에 오면 잘해주세요. 집에서도 또 스트레스 주면은 남편 간질환 온다니까 술 안 먹어도 와요. 이는 희희낙낙입니다. 즐겁게 너무 놀게 되면은 희적 기환, 기운이 늘어져 버려요. 기운이 늘어지면은 심장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계 질환 조심해요. 잘 노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고 사적 기결 생각을 많이 하고 늘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운이 잘 뭉쳐요. 기운이 뭉치면은 소화기에 딱 영향이 옵니다. 소화기가 활동이 안 돼요. 그럼 늘 위장병 때문에 보락보락한 사람들 많죠. 풀어줘야 됩니다. 생각만 많이 하면 안 돼요.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땀을 흘려줘야 됩니다. 그러고 비관하고 슬퍼하고 하는 게 있죠. 비적 기모입니다. 슬퍼하고 비관하고 이러면은 기운을 소모시킨다. 기운이 자꾸 소모가 되면은 기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6.25 문화를 겪고 굉장히 모자랐죠. 누가 죽고 이러니까 늘 슬픔에 젖어 있잖아요. 그때 뭐 유행했어요? 못 먹고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혈액이 굉장히 유행했죠. 백일회 때 많이 죽었습니다. 공포,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면 얼굴이 노랗게 됩니다. 공적, 기하, 두려우면 들면 기분이 밑으로 깔아져 버려요. 그럼 뭐가 잘 사느냐? 콩팥이 잘 사는 그래서 이런 실정, 우리 마음의 그 감정의 파도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큰 질환이 옵니다. 그래서 짜증을 냈다가도 좀 즐거워야 돼요. 즐겁다가도 슬플 때 슬픈 영화를 보고 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육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꼭 해서 기운을 좀 돌려줘야 돼요. 그래 해야 병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한성은 이거 외부 환경입니다. 환경. 풍 여러분 다 알아요. 풍 바람이거든요. 하는 추운 거 차가운 거 그죠? 습기 이러는데 이게 막 100%는 안 맞지만 80%는 유행성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이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습지에 사는 일본같이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습기가 많으니까 관절염이 많습니다. 왜? 습은 정체되고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습한 데 살면은 관절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찰을 통해 가지고 잡아내서 경리를 세웁니다. 아, 그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장이 활동을 해서 습기가 끼고 저걸 이해해서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요.
기운이 잘 내려가지고 여기는 치밖에 있고 밑에 식어버리니까 저 사람은 여기만 계시고 그 다음에 자궁 부족기가 돼서 뿌리 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화가 많이 치봐도 심장에 좀 이런 병리 기제를 이제 세운다. 그래서 요 사람 요래서 요렇다. 그렇게 병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확인 사살하느냐 맥지 맥을 보고서 아 맞네 화가 뜨면서 중간에 식기가 밑에 차고 이래 이제 확진이 되면은 처방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약을 짓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병리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지금 한의학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환자들도 어디 감기입니다. 컴퓨터 탁 치가지고 알약 2개 이렇게 나가는 처방이 아닙니다. 한의학을 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또 힘든 만疾병 환자들 보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방이 잘 나와야지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그 대신에 한약은 양약에 대해서 거의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왠줄 압니다. 인삼이 내가 부작용이 있다니까. 인삼이 왜 부작용이 있듯이 수천 년간 우리가 먹어서 다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물 반찬 먹을 때 그 나물 반찬의 뿌리나 그 반찬 자체가 도라지 같은 게 바로 한약이다. 그 도라지 많이 먹는 거 부작용 없어요. 여러분들 아토피가 뭔 줄 알죠? 근데 아토피는 피부요.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설명해라면 한마디로 탁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려움증이 심한 또 재발성이 강한 섭진입니다. 섭진이라는 병명은 여러분들 피부과 병명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특정 그 병명을 지는 게 아니고 요 피부에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분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피부과 병명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습진이라는 거는 웬만한 병 긁어가지고 짓물라고 하면 전부 습진인데 그래서 그 습진에 속하는데 이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고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강하고 그런 습진이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비정상적인 말은 기묘한 것을 알 수 없다. 이 원인을 잘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의 80%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그 다음에 뭐 결막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지 두드러기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다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가지로 나누는데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심한 정도를 가지고 5가지 나눕니다. 이거 보면 이거 조금 붉게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보시면 조금 붉고 그 다음에 좀 가렵고 이런 가벼운 상태를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는 요 접히는 부위 있죠. 여기 접히는 부위, 접히는 부위, 접히는 부위 그쪽이 좀 가려운 상태. 이 접히는 부위가 많이 가려워서 긁어가지고 그 테스라가 뭐냐면 긁으면 지물이 나오죠. 살이 좀 두꺼워지면서 그 뭐고 발바닥 같이 우직우직해지는 거 딱딱해지는 거 그걸 테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이 되고 요걸 3단계로 나누고 4단계는 굉장히 심해요. 신체의 한 50% 정도가 아토피가 있고 테스라가 이루어지고 좀 많이 가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신에 가려움증이 있고 긁어서 만약에 막 갈라지고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아주 못 견디죠. 심한 환자를 긁은 사람 봐서 경찰관이었는데 심해가지고 자기가 자면서 이제 긁어도 이 진물이 나오고 이랬는데 빗장 생활을 잘 나가려면 잘 때 수갑을 차고 이 아토피가 괴로운 것이 심각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애들은 보통 얼굴에 잘 옵니다. 얼굴에 빨개스름하면서 여기 수포가 생기고 여기 긁어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누렇게 진물 발라붙어 가피가 생기고 여기 유아인입니다.
소화형은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아는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유식을 6개월 후에 생후 6개월 후에 이유식을 해야 됩니다. 왜? 위장이 조금 어느 정도 발달이 됐을 때 이유식을 해줘야지 너무 빨리 이유식을 하면은 애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토피는 조심해야 될 것 우유, 달걀, 콩, 밀가루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소화가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물도 중요하지만은 또 과자도 사 먹자. 이제 첨가물 같은 거, 첨가물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 빵 하나만 하더라도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밀가루 올적에 방부제쳐요. 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풀려야 되잖아. 반죽해가지고. 반죽할 때 부풀리면 옛날에는 효모를 썼는데 지금 뭐 씁니까? 가공약품 씁니다. 화학 제품. 그 다음에 색깔 내야 되죠. 적색 뭐 매도 이런 거 색깔 내는 화약 가공약품. 그 다음에 향이 구수한 냄새 나죠. 그거 전부 향료입니다. 그것도 전부 가공약품입니다. 빵 하나에만 해도 또 방부제 들어가죠. 빵에. 이렇게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과자는 더 심하죠. 다른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품이 전부 첨가물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인체 해가 없대요. 조금 먹으면. 근데 그게 1년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첨가물은 아토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굉장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들은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꽃가루, 진드기, 또 곰팡이균 이런 것들도 아토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손발에 땀 많이 나는 애들 있죠. 수족 다한증, 긴장 잘하는 애들. 엄마 아빠가 음해가 잘못하고 하고 이러면 애가 긴장을 해갖고 손발에 땀이 많이 나요. 그럼 이 아토피가 손발에 이렇게 심해집니다. 비포 애프터 죠? 비포 애프터. 잘 안 나오네. 요 아토피 성인형인데 성인형을 이제 거기다가 뭐가 첨가가 되느냐? 스트레스죠. 우리 7점. 그러니까 아토피는 보통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있다가 한 70%는 좋아지고 30% 성인으로 진행된다는데 요즘 그거 잘 안 맞습니다. 전혀 어릴 때부터 멀쩡했던 사람이 30몇 살 먹는데 아토피 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취를 하니까 남자 여자 다 늦게 결혼합니다. 자취를 하니까 먹는 게 엉망이야. 빵조가리 아니면 라면 이런 거 때우고 있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이래야 되고 집에 오면 가만히 있어 편의만 먹고 그 직장에서 온 스트레스가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더 심해집니다. 성인 아토피는 실증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가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스테로이드가 뭔지 아는 사람? 스테로이드.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우리 콩팥에 부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생체 활성 호르몬입니다.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활기차고 또 대사 기능도 좋아지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공적으로 합성한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걸 먹이게 되면 왜 먹이지 말아냐면은 그나마 분비되는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이 이 인체적으로 인공적으로 넣어주니까 점점 분비력이 약해져요. 심해지면 얼굴이 붓습니다. 더 심해지면 콩팥이 나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확 높이 있다가 낮췄다 이러면서 아토피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큰 병원 가보랍니다. 왜? 스테로이드 용량만큼 다 썼기 때문에 이거 더 쓰면 콩팥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큰 병원은 뭐 그것 재주 없잖아요. 큰 병원은 어떤 데냐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고 이럴 때 법적으로 사람을 공식적으로 죽어도 별 책임이 없는 거죠. 작은 병원은 책임이 크니까 그 병원이 책임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칼로리만 안 먹여야 됩니다. 이유식 6개월 후에 해야 되고 그래야 소화기가 발달되면 아토피는 어릴 때 많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린애들한테 아토피 한약을 칠 때는 기운을 살짝 좀 도와주면서 소화기 쪽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면 그런 쪽으로 약을 써줘도 아토피 좋아집니다.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편식하지 말고 그죠? 그래야 골고루 섭취하고 아토피 있는 애들은 일기를 새끼마다 일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애한테는 어떤 음식을 먹이니까네 아토피가 다 안 좋더라는 게 딱 나오면 돼요. 가려워할 때는 당연히 몸을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누로 씻어줄 때도 물비누로 씻어줘야 되고 이태리톨 절대 쓰면 안 되고 수분으로 쓸 때도 아주 매끄러운 거 우리 면타올 있죠. 매끄러운 거 그런 거로 살살 문질러 준다든지 손으로 주로 씻어줘야 되겠죠. 기저귀 이 종이 기저귀가 다 안 좋아요. 종이 기저귀도 빨리빨리 가려줘야 됩니다. 옷이나 머리카락 피부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옷이 꽉 끼거나 그 속옷을 면으로 된 거 말고 인공 그 합성 그거로 쓰면 안 좋습니다. 옷은 흘러해야지 저걸 안 주겠죠. 아빠들 금연해야 되겠고 주위 환경,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위 환경을 햇빛에 친구를 좀 말려줘야 됩니다. 그죠? 안 지겨워요. 공부하는 거 잘.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 알아요? 대답해도 됩니다. 너도 대답하지 말고. 네 얼굴 생김새로. 아토피스 피부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 많겠죠, 그죠? 자, 피부 건조해지지 않도록 우리 보습제 발라줘야 되고 보습제가 없으면 오일을 바르면 오일을 얇게 발라야 됩니다. 어떤 오일 동백 기름 있죠? 그런 거 내지는 우리 뭐라노 올리브유 그런 거 살짝 발라도 됩니다. 겨울이나 봄, 가을 이렇게 건조해질 때 습도를 잘 유지해줘야 되고 여름에 땀이 나면 물로 바로 씻어줘야 됩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그 있거든요. 운동하면 안 되죠. 땀나게 가렵던데 운동해야지 가려워도 땀 나가지고 가려우면 샤워하고 또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대사 기능이 자꾸 좋아지고 우리 기운이라든지 혈이 피가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면역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땀 난다고 가렵다고 계속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살만 찌고 더 심해지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씻어주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나왔던 면제품들 속옷은. 그리고 이 다른 피부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애들 긁어가지고 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감염이 됐을 때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 해야지 이 감염된 질환을 나수면서 아토피도 같이 치료해야지 나중에는 감염된 질환 낫게 하려고 항생제를 막 쓰게 되면 아토피는 더 심해집니다. harem증이 있을 때 곧바로 치료해야 된다. 그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한 운동, 적당한 운동은 심한 운동은 안 좋습니다. 뭐든지 밥 먹을 때 적당히 먹어야지 심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운동도 심하게 많이 하면은 그 뭐랍니까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더 가렵고 몸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적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운동 그 강도를 좀 줄여야 돼요. 이걸 조절해 가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우유, 콩, 밀가루, 계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영장에 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염소, 바다는 염소. 염소가 자극을 하거든요, 피부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화상을 빨리 입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서 화상 때문에도 자외선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알레르기나 아토피는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햇빛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자외선 조심해야 되고 감기 걸리면 한의원에 치료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감기들 걸렸다고 병원 약 쓰면은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고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아토피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음. 아토피 원인 이 태교를 잘해야 된다. 엄마가 애를 베고
달구신 거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뭐 과자 빵 조각 이래 먹으면은 애 아토피 올 확률도 높고 애가 건강하지 않은 애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태교를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징그러운 것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남 욕하는 것도 듣지 말고 이런 게 태교죠. 정갈한 음식 먹고 태교를 잘해야지 엄마의 맑은 기운이 애한테 전해져서 애가 몸도 건강하고 피부도 맑은 애가 나올 수 있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태교를 잘 못하고 남편이 막구박 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그 먹는 걸 잘 못 먹는다든지 또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이러면은 피가 탁해지고 기운이 정체가 되면서 붓게 됩니다. 붓게 되면은 임신 중독증까지 올 수 있어요.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콩팥도 깨질 수 있고 장염도 이게 물이 나옵니다.